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 일반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계획 승인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건설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규정을 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쌍둥이형 건물의 5개의 광고 설치의 경우 안전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민간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은평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은평구는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자격으로 인증 평가를 신청해 3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토부는 은평 모두로와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 등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의뢰받지도 않은 매물 사진을 광고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담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제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부동산에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1000건이 넘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거나 보조원이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직접 광고를 게시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은평구가 짠 내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00억 원이 증가한 1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오영열 은평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 주안점 등 관련 내용을 들어봅니다. 네. 예결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계속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은평구의회가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이제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주민들한테 그래도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서에서 많은 예산들이 감액돼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걸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었던 EFW라는 사업이 꽤 많은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참여 예산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희가 예산 상황이 힘든 그러니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 구에 좀 필요한 건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긴장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제 저희 은평구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더 열심히 가져드릴 수 있을지 정말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가 어렵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은평구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쪽 예산인데요. 이게 항상 청년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은평구 전체 예산 중에 청년 예산이 3% 이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가 실제 이제 청년 정책적으로 좀 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랑 무차별제대로 차 없는 거리 연구회를 조직을 했어가지고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좀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약간 친환경적인 수단,
그럼 이제 보행하거나 자전거 타기 좀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굴포천 상류 복원 사업이 12월 중 마무리돼 곧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천천과 산곡천, 세월천 등 주변 하천들이 여전히 복개 상태로 남아있어 언제 복원이 가능할지 걱정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한 생태환경 전문가가 도시개발계획에 하천 복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 중 복원 공사가 끝나는 인천 굴포천입니다. 과거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울 청계천처럼 하천 물길과 친수 공간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에게 곧 개방되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친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 오염 하천이었던 굴포천이 오늘날 복원되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먼저 복원한 구간은 부평구청부터 부천시 경계까지 하류 6km,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하류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하류 복원이 끝나자마자 준비한 상류 복원은 2021년이 돼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뜯어내야 하는 공사인데다 오염원 관리와 주민 이주 보상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과 추가 공사로 공사 예산과 사업 기간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3년 준공계획은 2025년으로 지연됐고 사업비는 당초 486억 원에서 74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도심 하천 한 곳을 복원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른 하천들은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최근 한 생태환경 전문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이 새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맞물려서 하천을 복원하는 방식이 예산 문제, 그다음에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바로 가는데 바람직하다. 도시개발 시 배치하는 사회기본시설처럼 하천을 포함시키자는 얘기인데 하천 복원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시각에서도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생태적인 그 수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그 삶의 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연동돼서 같이 개발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도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 시 하천 복원을 사회기반 시설이나 기부 체납 사업으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를 20에서 30% 줄이고 기간도 1, 2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도심 오염 하천들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는데요. 내년은 교육혁신 청사진을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꼽은 내년 현안과 과제를 이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도입 첫 해인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일부 과목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전학년 전 과목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평가 시스템 안착은 내년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입니다.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의 운영을 추구하여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평가 재구조화는 또 다른 현안인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서논술형 지필평가 확대, 수능 전면 절대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반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구상 때문입니다. 교육감들이 절대평가에는 다 공감하고 계시지만 그럼 절대평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진도가 나가지 못했는데 절대평가를 위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서논술형 평가나 다만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AI 평가 시스템의 채점 신뢰도를 높이고 담당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 과제입니다. 교원의 평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AI 서논술형 평가 리더 교사 200명을 양성하고 그리고 평가 담당 교사 4,500명의 연수를 하반기 진행을 해서 내년에 다양한 형태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대입 개혁에 대한 의지를 현실화하려면 관계기관의 공감대도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가 해본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같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자체 교수학습 프로그램인 하이러닝 활용 교육 확대,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통한 학교 갈등 해결, 미래형 학교 운영을 내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인 기북면도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 산골 마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특별한 모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T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이기도 한 마을. 이곳에 정착한 모녀의 하루는 텃밭 일가로 시작합니다. 예정을 쏟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고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를 따라 귀농한 20대 딸 최소윤 씨도 제법 농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임무는 기북면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맡으며 감각적인 SNS 영상까지 제작해 기북면의 매력을 전파합니다. 바쁜 하루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막상 오면은 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열고 있으면은 기북 안에서도 놀 수도 있게 이렇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놀 수 있겠네라는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좀 기북이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2년 차. 30여 명의 타 지역민이 기북을 찾았고 실제 포항으로 귀농 귀촌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시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이제 이게 마을의 어르신들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이래가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이 대표는 농부가 벼를 심고 수확을 하듯 소멸 위기에 직면한 기북면에 다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게 사진 한 장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소복이 나왔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애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예전처럼 저녁 때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이 마을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모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북이라는 숲에서 이제 하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 전역 71개 단지 400세대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28일 6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용 면적은 41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선택할 수 있고 전세금은 최저 2억 6천만 원부터 최고 8억 9천만 원까지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광고를 하거나 자격 없이 불법으로 중개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곳은 의뢰받지 않은 다른 부동산의 사진을 활용해 1,100여 건의 불법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